어떤 사건에 대해 금방 잊어버립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해 거기 등장했던 윤규근 총경도 잊어버렸어요. 그의 부인 김재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 구속되지 않은 승리, 이상하죠.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사람들도 구속되었는데, 그리고 YG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댔는데 그 뒤 또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버닝썬 사태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물폭 먹인 것도 마약 수사도 엉뚱한 데만 있었지 그런 건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관련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 유인석 등과 이렇게 설립한 회사가 있었죠. 그런 회사에 보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지금 내용도 잘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걸 정리해서 하려는데요. 바빠서 지금 남한테 좀 시키니까 그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관 버닝썬이 그냥 술 먹고 놀다가 외국 사람들 접대하는데 뭐 여자들 제공해줬다, 아니면 뭐 술 먹고 놀다가 여자애들을 그냥 마약에 해서 성추행했고 동영상 돌렸다, 뭐 그것이 일종의 양현석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자본 끌이기 위한 통로였다, 뭐 일본에 야쿠자인지 중국에 삼합했는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말레이시아의 부패한 앞잡이도 들락거렸다, 그때마다 뭐 여성들이 성접대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모종의 어떤 뿌리 깊은 돈이 집중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권력과 관련된 부패로 소화되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언급됐던 린사모나 일본 사람 등을 조사하지 않느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윤규근이 자기 부인이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규근이 뭐 불구속 기소됐다는데, 근데 윤규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두들겨 보면 7월 15일 이후로 윤규근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근데 윤규근은 우리들 병원의 1,400억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나타난 진정사건 등을 갖다가 경찰 내에서 청와대 파견가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을 했다. 그런데 또 이 버닝썬 사태에서 승리와 유인석 등의 뒷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버닝썬 이전에 청담동에서 운영하던 몽키 뮤지엄 때도 관여되었고 음주운전도 관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윤규근이 뇌물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밥 얻어먹고 골프 쳤는데 그게 무혐의래요. 그러면 윤규근을 봐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권력이. 그리고 직권남용, 즉 몽키 뮤지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리 등에게 좀 알아봐줬냐, 이런 부분인데요. 윤규근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다, 즉 최고 핵심 권력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서 면죄부를 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정리가 되었죠. 윤규근이 그때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비밀 대화를 했고, 민가병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 만찬도 주선했고, 여전히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계급을 떠나서 실세 중에 실세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윤규근은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라져 버렸고요. 잠수 타라 그랬겠죠. 자, 최근에 갑자기 경찰이 양현석과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버닝썬 때 뭐 5개인가 6개 팀에 150명이 넘는 경찰이 샅샅이 털었는데, 버닝썬 뭐 승리 YG 주변에요. 그때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라 하지만 YG 회장이죠. 그런 이 양현석과 또 양현석이 키운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을 내사를 받아오다가 경찰이 이들을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들을 잡아서 걸면 될 건데 그때는 왜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그때 알았지 몰랐겠어요? 도박을 그 버닝썬 사건 터진 이후에 한 거겠어요? 그 터진 이후에 뭔 도박을 하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이들의 출입국 기록이나 외환 기록들도 조사 다 했을 거고 세무 기록도 있을 건데 왜 이제서 이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엊그제 양현석과 승리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한 결과 수사로 전환한 이후 필요가 있다 판단해 입건했다.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현석과 승리가 라스베가스 M카지노 VIP 룸 등을 출입한 기록, 도박 횟수, 판돈 규모 등이 담긴 첩보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특히 양현석은 카지노 VIP 룸에 10억을, 승리는 20억을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환치기를 했다. 현지에서 돈을 땡겨 쓰고 그걸 한국에서 돈을 주면 현지에 이제 이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달러로 도박장에 갖다 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미 양현석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출신 그 정치판의 브로커한테 성매매 알선에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이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습 도박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의아스러운 게 양현석이 10억이고 승리가 20억이냐 이것도 또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버닝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지난 7월 말에는 양현석과 YG에 대한 금융 계좌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지금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도박까지 이렇게 추가되면 양현석이 일단은 좀 구속이 되고 승리가 구속될 수도 있는데 당시 버닝썬과 직접 연결해서 이 둘을 건드리면 그 대목에서는 이들이 뭘 폭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버닝썬 국면에서는 겁을 줘서 계속 불려다니고 조사받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나오고 또 구속은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폭탄 요인들이 버닝썬 사건 자체 수사는 끝이 나고 폭탄 요인들이 다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별건으로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들을 지금 사법 처리를 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 입을 영원히 좀 막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권력 무섭지요. 그런데 양현석이 2016년에도 건축법을 어겨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일반적 소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포구청이 지난 2016년에 양현석이 소유한 6층짜리 건물 중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 변경 신고도 없이 바꿔졌다고 건축법 위반으로 양현석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내 살면서 저도 굵직한 사건에 이렇게 연루된 적도 있지만은 방문 조사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결국 약식 재판으로 벌금 300 맞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양현석이 바빠서 그랬다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온 방식을 보면 끝없이 권력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착이 되면서 지금 사업을 해오고 그 사업의 배경에는 성매매, 도박, 마약 등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그들의 지금 딜을 바치는, 한마디로 양현석의 YG와 한국 K-팝이 부패, 성매매, 마약, 성추행, 이런 탈세, 그야말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야말로 사라져야 될 일종의 탑이었다. 즉 무너져야 될 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버닝썬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 사라져버리고 윤규건도 살짝 약한 걸로 직권남용 불구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윤규건 부인은 벌써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제 사무실에 윤규건을 잘하는데 하며 제보하면서 뭐 와서 조사받고 갔다더라, 뭐 잘못하면 다친다는 식으로 제보인 양 하면서 협박도 있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다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도 마세요. 고작 그야말로 아주 삼류 딴따라 회사를 경영하면서 거기에 성과 그 지명도를 가지고 온갖 지금 외국의 검은 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다면 벌써 구속되어서 크게 처벌받고 탈세 등으로 대기 얻어맞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현석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양현석이 상습 도박을 했다면서 양현석이 도대체 얼마를 했느냐? 양현석이 10억대인데 성리가 20억대다. 이것도 또 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현석을 향한 온갖 의혹들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자, 경찰은 자신들의 유착 의혹을 이렇게 탈피하고 또 양현석이나 성리 등의 입도 확실히 마지막까지 잘 틀어막아야 되고, 자, 윤규건은 그야말로 허지부지 시켰고, 그러니까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면서 시끄러운 쪽에 입을 틀어막는 용도로 지금 양현석 카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양현석의 고유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요. 저는 이 고유정이라는 여자가 그의 전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그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대중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또 고유정이 현장 검증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그 원인이 야만적인 조리 돌림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고유정 변호사가 고유정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살인마라도. 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있지요. 누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인마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고유정의 범죄가 잔인하더라도요,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고유정의 범죄와 관련된 사안 중에 경찰이 파악하고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범죄 현황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왜 고유정의 범죄는 발표하지 않고 고유정의 변호사만 세상에 퍼지는가요? 변호사가 고유정을 변호할 권리가 있겠죠. 뭐 성폭행 때문에 어쨌거나 그건 고유정 말입니다. 반면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또 고유정이 새로 결혼한 남편의 그 아들 꼬마를 어떻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발표를 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고유정이 저지른 짓은 잔인해서 국민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자, 그리고 고유정의 말만 밖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유정의 변호사가 했던 말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권리가 있다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아닌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일단 공개를 경찰이 하고 그 사실을 아는 범주 하에서 고유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형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게 그야말로 지금 고유정의 범죄에 대한 것은 잔인하다고 덮어버리고 너무 잔인하다고 갈고 삶고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갖다가 화나게 할 수 있는 무리한 변론은 마음대로 허용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을 가장한 지금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실을 법조계에서 다 알 건데요. 고유정은 우발적으로 해서 의도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실수로 죽게 되었다. 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심신미약도 이야기하고 온갖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또 시신을 전혀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유정의 권리나 그 변호사의 권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고유정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아서 소화할 거니까 잔인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다 밝혀라는 겁니다. 제주경찰서가요, 무슨 현장 검증 조리돌림 이야기하면서 안 한 거나, 그 다음에 처음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 안 한 거는 아무리 좋게 봐줄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고유정의 범죄 사실도 있는 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듣고 치를 떨더라도 그래야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략 어쨌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고유정을 도와주고 또 다른 이런 범죄를 다시 유발시킬 수 있어요.